네,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최종현 프로님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이슈에 대해서 진단해 보겠습니다. 최종현 프로님께서 지난 한 주 동안에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짚어주실 텐데요. 어떤 내용부터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지난주에도 역시나 그 어떤 정책의 흐름에 대한 뉴스가 또 여러 뉴스가 나왔고요. 그중에서 제가 오늘 좀 준비한 뉴스가 하나가 있는데요. 이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수 있는지, 그리고 정책이라는 것이 과연 그 유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뉴스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뉴스 타이틀은 이렇습니다. 뭐 혜택이 줄어도 다주택자는 집 팔기 대신에 버티기에 들어가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결국 이제 혜택이라는 말은 임대사업자죠. 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한 어떤 혜택을 줄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분들의 그 개체수는 줄어들질 않고 오히려 1년 전에 2배가 또 유지가 되고 있다. 정책이 발표된 이후에도 이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자, 이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를 살펴보자면 이겁니다. 국토부 장관께서 임대 등록자 세제 혜택이 너무 과하다라고 이제 언급이 된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혜택을 좀 줄여 나가겠다라고 해서 이미 그 등록을 하신 분들도 예외 없이 9.13 대책 때 이제 혜택 축소에 대한 발표가 같이 됐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어떤 정책들이 시장에 어떻게 반영이 됐느냐? 아직까지는 1년 전에 2배라는 수치, 아직도 많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혜택이 줄었지만. 자, 왜 그런지를 좀 살펴봤을 때 결국 제가 항상 이제 드리는 말씀이 이 정책의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멀리서 이제 한 발짝 멀리서 보실 수 있는 그 시야를 가지셔야 된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불과 수개월 만에 뭐 길게는 1년 만에 이러한 이제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줄어드는 그런 결과가 불과 이제 1년도 안 된 시간에 나왔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정책이라는 것은 어떤 그 뭔가 딱 굳어져서 계속해서 그렇게 이어지는 부분보다는 유동적이라는 걸 항상 여러분들이 바라보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 관점에서의 뉴스를 바라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뭔가 주택에 대한 그 소유 그리고 뭐 보유 그 나중에 이제 매도가 될 때 어떤 그 세금들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어떤 세금 정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지금 만들어진 정책들, 작년에 이제 8.2 대책부터 해서 강하게 이제 규제가 되고 있는 주택 시장의 어떤 세금에 대한 부분이 계속 이어질 거냐라는 얘기를 이제 그 봤을 때는 불과 이제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이러한 대책에서 정책이 바뀌었죠.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어떤 임기나 뭐 이제 정책이나 뭐 어떤 정부의 어떤 의도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슈로 여러분들이 몰아가면서 보실 게 아니라 항상 제가 예상을 했던 대로 이 정책이라는 것은 유동적이고 언제든지 그 분위기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부분이라고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게 또 이제 필요한 시점이다. 그걸 이제 반증하는 어떤 뉴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 정책이라는 것이 또 시장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부분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또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어떤 정책이 나오면 단기적으로는 뭔가 약간 건조해지기도 하고 어떤 거래량도 줄어들고요. 그리고 또 이제 호가 자체에 어떤 반영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대부분 오히려 더 많은 비중은 시장에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더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이제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뭔가 이제 정책이라는 것들이 나오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정책에만 포커스를 두고 그럼 내가 앞으로 내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뭐 좀 위축되는 그런 심리를 가지면서 자산을 이제 부동산 자산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 좀 뭔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되는데 그러실 필요가 없다라는 걸 오히려 이 정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이 더 정확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러한 이제 뭐 추이라는 거는 앞으로 추이는 또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수치는 있지만 이 수치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뭔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어떤 정책 그리고 세금이 과하게 부과가 되는 부분 실제로 투기가 아니었는데 투기로 간주가 돼서 이제 과한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걱정들을 또 많이 하시고 계실 텐데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향후에 부동산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장기적으로 보는 투자 모델이기 때문에 뭔가 당장의 정책에 그렇게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걸 어떻게 증거하는 그런 어떤 정책과 뉴스라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될 부분을 살펴보자면 제가 이제 누차 또 말씀드리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첫 번째로 이 어떤 정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흐름을 잡아감에 있어서 이 이슈, 정책에는 항상 이슈가 동반이 되죠.
그래서 내가 처한 입장에서 각 계층에서 이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말은 현재 다주택자인 분들이 있으실 수 있고요. 또 무주택자가 있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1주택자가 있으실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각자 처해진 입장에서 이런 어떤 정책, 다주택자에 대한 어떤 규제나 그리고 양도세 중과 그리고 뭐 보유세 강화 이런 것들이 정책이라는 것은 분명히 하나의 소리가 나왔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얼마든지 유동적으로 볼 수 있는 그 본인이 처해진 입장에서 봤을 때 얼마든지 다르게 볼 수 있는 정책이라는 게 항상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정책 자체가 뭔가 변화할 때는 크게 여러 이제 대세를 따라가는 정책들이 나오게 되는데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그 기간이라는 설정을 꼭 하고 투자를 들어가시는 게 맞습니다. 부동산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뭐 오늘 투자를 해서 다음 주에 매도를 하고 매입과 매도가 어떤 주식처럼 이렇게 빠르게 순환되는 구조가 아니라 적어도 이제 세입자를 찾아서 뭐 보통 2년 계약을 하시게 되죠. 그랬을 때 보통 뭐 3바퀴라고 표현을 합니다. 3바퀴에서 5바퀴. 뭐 이제 세입자에게 뭐 월세 수익을 받건 아니면 차익 투자를 하시건 그렇게 되면 보통 6년에서 10년 정도는 자연히 이제 보유를 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죠. 자, 근데 처음부터 그냥 기간 설정 없이 당장 뭔가 내년에 팔 수도 있고 내후년에 팔 수도 있고 이제 매도 계획 자체를 기간 설정을 못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러한 이슈에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고 정말 좋은 기회가 투자 기회가 왔을 때 그냥 뭐 어떤 이슈 때문에 정책 때문에 아주 단발적인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좋은 기회들을 흘려보내는 경우가 훨씬 또 많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되면 결국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느냐. 이런 어떤 각자의 계층에서 바라보는 정책이 아니라 순간적인 이슈가 아니라 내가 이 어떤 투자라는 개념의 부동산 시장에 투자라는 개념으로 이제 접목을 하실 때는 기간 설정, 본인이 투자 기간을 정확히 설정을 해내셔야 되고요. 그 기간 안에 정책이 또 어떻게 바뀔지 이런 예상을 이제 하실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이 매도하실 때 양도세가 그 부과되는 상황, 그때의 어떤 세법과 그때의 어떤 정책이 더 중요한 거지 지금 당장 처해 있는 당장 매도를 했을 때 발생하는 어떤 이런 정책들은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걸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뉴스를 여러분이 바라보실 때는 기존에 뭐 이런 정책이나 새로운 이슈들이 나올 때마다 기사들이 계속해서 쏟아지는데 그러한 기사들에 너무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거고요. 또 보셨다시피 뭐 불과 이제 얼마 되지 않은 그 기간 안에도 정책이 계속 바뀌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셨는데 그 임대사업자 등록 자체가 뭔가 혜택이 줄었고요.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자 등록은 늘어나고 있고 자, 이러한 이슈들은 당연히 제가 말씀드렸던 아주 유동적인 정책의 흐름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정책을 너무 과신하고 투자에 대한 심리를 너무 위축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으로 이제 이 이슈를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